국내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문을 연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한 지 15년을 맞았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들의 변화하는 기호에 맞춰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늘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래 50년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동반 성장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호남에 분포되어 있는 가야문화권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협력도 강조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3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주 예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남 동북권 뉴스입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란 색다른 시도로 탄생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면서 기적의 도서관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국내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문을 연 순천 기적의 도서관. 당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도서관 도시 구축을 위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어졌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꿈의 공장, 책 읽는 놀이터 등 다양한 수식어와 함께 도서관 문화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수만 권의 장서에 다양한 시청각 자료까지 보유하면서 어린이들의 색다른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딱딱한 도서관에 훈풍을 몰고 온 기적의 도서관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타 지역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300기관 정도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민과 간이 함께 만드는 그런 도서관 운영의 모델, 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가시고요. 이후 전국적으로 13곳의 기적의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5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바탕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생산하는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할 일이 앞으로도 더 많지 않겠나. 책과 교감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인성을 되어가는 기적의 도서관. 지역에서 시작된 색다른 시도가 또 다른 15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갈지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영호남에 분포되어 있는 가야문화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대 박물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영호남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 조사와 유물 발굴이 이루어졌지만 개발 행위 증가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가야 문화권의 시기와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의 가야사 연구 기반 마련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야문화 역사 복원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순천대와 경상대 등 국립대학들도 관련 연구를 위한 상호협정을 맺고 자료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의 성장 전략과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늘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500여 명의 국제항만 물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의 개혁과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막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 자리에서 2025년까지 3억 7천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탑10 항만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양항 국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광양항의 미래 성장 전략, 환경 규제에 따른 항만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올해로 50년째입니다. 오늘 시청에서는 50주년을 맞아 산단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는 여수산단의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하는 주제 발표로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 9건 중 7건은 여수산단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고 역시 15건 중 14건이 발생해 여수산단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산단 노동자 조합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지 않고 정비 작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가장 큰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발주처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며 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같이 일했던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암에 걸리는 현실에서 발주처 책임과 처벌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산단 기업이 사고를 은폐하지 말고 관계 당국과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급급한 탓에 작은 징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도 감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 원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 역시 사고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사고 이후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화학사고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볼 것이고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환하는 토론들이 필요하고 언론이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참석자들의 가장 큰 공감을 이끌어낸 건 앞으로는 상생을 고민하자는 제언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여수산단의 역사가 기업을 키운 시기였다면 다가올 50년은 기업과 또 지역 또 국가와 지방이 함께 상생해야 여수시와 전남도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내년 2월 국회에서 2차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3조 원대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2019년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2천여억 원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2,400여억 원 등 모두 3조 8천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복사업 폐지와 운영비 감액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8% 증가한 것이며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90여 건의 비위행위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35건을 포함해 모두 95건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해당 징계와 관련해 6명이 해임되고 9명이 정직 처분됐지만 불문 경고도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는데 아들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67살 정모 여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언니를 찾아간 여동생이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강도 들어가서 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강도가 될 때 나중에 들어보는 것 같아 죽었다고 그러더라. 난 그 소리만 듣고. 경찰은 집안에 사라진 금품이 없는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점 등을 토대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아들 유 씨가 이곳에서 4시간여 동안 머물다 간 것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던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상가 옥상에서 유 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는데 흉기와 신용카드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세종시에 사는 유 씨가 지난 4일 밤 어머니가 살고 있는 광주까지 200여 킬로미터를 택시를 타고 급하게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들 유 씨가 어머니를 찾아간 지난 4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술에 취한 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여수시 학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5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음주운전자들을 직접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사고를 낸 10명을 직접 구속했다며 이들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례도 구속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영장을 청구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이유현 선수가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A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광양 제철고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한 이유현 선수는 드래곤즈 유스 선수 시절 청소년 국가대표에 수차례 발탁되며 수비수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스 출신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된 건 윤석영, 지동원 선수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